매일 밤 잠에서 깨어요. 아프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몸이 더 이상 편안하게 잠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서요. 한참을 서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밤이 올 때마다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보호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후회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한참을 뒤척인 적이 있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점점 약해져서 화장실에서 오래 서 있어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는 무겁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는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왜 매일같이 조용히 반복되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위험성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이 필터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채 막히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이 조용히 비대해지고 염증이 생기면 생리적인 흐름이 막혀 마치 진흙이 쌓인 강처럼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류에 있는 생명력은 점점 말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수면이 완전히 무너지고 삶의 질이 예전 같지 않게 된 뒤에야 문제를 알아차립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쳐버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직 전혀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전립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침습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큰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이 어떻게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과학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원칙들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이어질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팔로우해 주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중년과 노년의 남성분들을 만나왔는데 그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대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오래 일할수록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진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통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정보의 부족과 오랜 침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참고 견뎌야 하고 강해야 하며 말하기 어려운 문제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늘 회피되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수년 동안 야간뇨와 배뇨 곤란을 겪으면서도 아내나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심지어 주치의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화장실을 중심으로 생활 반경을 조정하고 장거리 여행을 피하고 남의 집에서 자는 것을 꺼리며 점점 자신의 세계를 좁혀갑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플 때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요. 전립선은 실제로 호두알 정도 크기의 작은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부터는 호르몬 변화, 만성 염증, 운동 부족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암은 아니지만 요도를 압박하기에 충분하여 여러 불편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과정이 매우 천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은 아직 괜찮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는 김민석이라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배뇨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불면과 전신 쇠약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수년 동안 매일 밤 3번에서 4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결국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50세 이후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미 다양한 정도의 전립선 비대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제가 이 시작 부분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립선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 몸을 움직이는 정도, 잠자는 습관, 먹는 음식, 그리고 성생활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작지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올바르게 조정되면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습관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왜 그것들이 전립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진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온 변화들이며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긍정적인 결과들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계시다면 이것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자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질을 다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립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깊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전립선이 더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전립선 문제를 단 하나의 원인만으로 겪고 있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년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반복되어 쌓인 결과입니다. 저는 아직도 또 다른 환자 한 분이 아주 또렷이 기억납니다. 58세의 박재현 씨로 아직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하는 느낌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상적인 습관에 대해 묻자 그는 아주 익숙한 말을 했습니다. 물을 거의 안 마셔요. 의사 선생님.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귀찮거든요. 이 말은 제가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야간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소변은 점점 더 농축되고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농축된 노폐물과 독소, 대사산물은 방광과 전립선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오랫동안 배관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찌꺼기가 달라붙고 쌓여 결국 막혀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립선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기 쉬워지고 바로 이 염증이 배뇨 곤란과 야간뇨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라는 점입니다. 하루 섭취량의 대부분을 저녁, 특히 저녁 식사 이후에 마시게 되면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방광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 충분히 물을 마시면 몸은 더 잘 정화되고 소변은 묽어지며 자극도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한 원칙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침과 이른 오후는 몸에 물을 주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저녁은 몸이 쉬도록 돕는 시간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박재현 씨는 이 습관 하나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오전부터 오후 4시쯤까지 작은 컵으로 물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과 국물 섭취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밤에 깨는 횟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어떤 약도 추가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몸은 그저 이전보다 제대로 대우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은 운동, 그 중에서도 식후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하고 헬스장에 가서 땀이 흠뻑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과 부드러움입니다. 식사 후,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액은 소화기관으로 몰리고 골반 부위는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혈액순환의 정체가 오래 지속되면 전립선의 염증은 더욱 악화됩니다. 식후 약 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매우 분명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걷는 동안 골반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혈류가 개선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전립선까지 잘 전달됩니다. 동시에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높은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은 전립선 비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식후 한 걸음 한 걸음이 소화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조용히 남성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신 65세의 이성호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녁 식사 후 몇 시간씩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3번이나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잠이 끊기고 아침이면 몹시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힘든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 후 부부가 함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걷자고 제안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그것이 매우 귀찮은 일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야간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졌고 산책하는 동안 아내와 나누는 대화도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변화는 의외로 가장 작은 변화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고 식후에 걷는 것만으로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항상 복잡한 방법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을 본래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으로 되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해하는 한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해 드렸을 때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어떤 분은 멋쩍은 웃음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바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하고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점잖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남성 건강을 30년 넘게 지켜본 의사로서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주제를 피하는 것 자체가 전립선 상태를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62세의 최동욱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의 남성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던 중 저는 그분의 전립선에 뚜렷한 우열 소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식사 습관도 비교적 규칙적이었습니다.
제가 부부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몇 년 전부터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옳다고 믿은 선택이 그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전립선은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전립선은 계속해서 분비액을 만들어내며 그것이 규칙적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오랜 기간 중단되면 분비물과 죽은 세포,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우렬과 만성 염증 상태로 이어집니다. 전립선을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방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안의 공기는 점점 탁해지고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전립선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환기 방법입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진행된 여러 장기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사정 빈도를 유지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이것은 욕망이나 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건강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최동욱 씨에게 해드렸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재진을 왔을 때 그는 배뇨 곤란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직면하고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지내고 계시거나 어떤 이유로든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시기라면 자위행위 역시 전립선에 동일한 생물학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오랜 기간 아무런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근거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많은 환자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생활의 역할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요소, 바로 식생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은 곧 몸에 전달되는 정보입니다. 전립선에 있어서 어떤 음식은 든든한 아군이 되지만 어떤 음식은 조용히 불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제대로 먹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붉은색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토마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이코펜이 생토마토보다 조리된 토마토에서 더 잘 흡수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따뜻한 토마토 요리나 토마토국 한 그릇이 생토마토보다 전립선에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미네랄은 아연입니다. 전립선은 체내에서 아연을 매우 높은 농도로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의 구조와 기능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호박씨, 굴, 각종 견과류와 콩류는 아연의 훌륭한 자연 공급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 때 과자 대신 호박씨 한 줌을 드셔보라고 권하곤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가 채소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몸의 해독 능력을 높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립선에 있어서는 염증과 비정상적인 변화로부터 지켜주는 자연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식탁에 초록색이 많아질수록 전립선은 더 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술,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
가공식품은 염증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반드시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술을 마신 날 밤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몸이 즉각적으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소 놀랍게 느껴지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립선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매우 솔직하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은 거짓말을 하지도 그냥 넘어가 주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신의 회복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남성 건강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해 두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빠지면 그동안 말씀드린 다른 모든 좋은 습관들이 전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잠은 자요. 다만 자주 깨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의학은 수면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낮 동안 본인도 모르게 생긴 손상들을 몸이 깊이 회복하고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항염 작용을 하고 면역을 조절하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역시 이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야간요로 인해 수면이 반복해서 끊기면 이러한 회복의 연쇄 과정이 무너집니다. 이는 마치 수리 중인 건물에서 전기가 계속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손상들이 제대로 고쳐지지 못한 채 쌓여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67세의 한승민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잠을 깊이 못 자는데 이미 익숙해졌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3번씩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음날 아침에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생활을 수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잔 게 언제였는지 묻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후 물 마시는 습관을 조절하고 저녁 산책을 시작하며 식습관을 개선하자 야간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가 가장 놀랐다고 말한 점은 소변 횟수가 줄어든 것보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고 가벼워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수면은 남성 호르몬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깊지 않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떨어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남성 건강을 빠르게 약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립선 관리는 제대로 된 수면을 만드는 과정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저녁 시간대에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는 것, 잠들기 전 카페인과 술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김에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기 쉬운 하나의 흐름으로 묶자면 5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은 충분히 마시되 시간대를 지켜서 마시고 아침과 이른 오후를 우선으로 합니다. 둘째, 식사 후,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셋째, 성생활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건강 관리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넷째,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절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회복의 기초가 되는 수면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4주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첫 주에는 물 마시는 습관에 집중하고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는지 기록해 보세요. 둘째 주에는 식후 산책을 추가하고 저녁 식사를 조금 더 가볍게 조절합니다. 셋째 주에는 식단을 다시 점검하고 그동안 피하고 외면해 왔던 문제들, 예를 들면 부부 생활에 대해서도 용기를 내어 마주해 보세요. 마지막 주에는 수면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안정적인 생체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한 달이 지난 뒤 돌아보면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에 스스로 놀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3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든 말은 중증 질환 자체가 아니라 이런 한마디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요. 전립선 문제의 상당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어떤 나이에서든 여러분은 그 선택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조용한 주제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질과 가족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해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들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전립선 건강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했다면 의사로서 저는 그 자체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정보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남편, 형제, 친구처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성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적절한 대화가 한 사람의 건강 여정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전립선을 단순히 나이 들면 감당해야 하는 짐으로 보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고 제대로 돌봐야 할 몸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을 지키며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